네, 조금 전 JB타임즈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 말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당대표 후보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한 번씩 쭉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어서 당대표 후보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가지려고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박용진 후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이재명 후보와 인터뷰를 그렇게 갈망했으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얘기는 저에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인터뷰는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그러게요. 함께 전해드리면서 소통하셔야 될 텐데. 네, 박용진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오는 일요일이면 끝입니다. 네, 지난 과정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소회가 되십니까? 지금 이제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요.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대명이라고 하는 절망적 체념을 박용진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깨워 보겠다라고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한 게 2달 전인데 그 출사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네. 저로서는 뭐 사력을 다했지만 그 최선의 결과를 얻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점에서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 좀 죄송스럽습니다. 박용진 후보께서 스스로 설정했던 최선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박용진의 당선이죠. 네. 네, 그게 뭐 민주당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뭐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직도 산술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 민주당 지금 상황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이고 감정적으로는 실망감이고 분위기상으로는 절망적 체념이 그냥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거. 실망감이나 체념에 그러면 요체는 대선 지방선거 연이은 패배 이겁니까? 그렇죠. 그 패배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지목되고 있지만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게 어떤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책임론 그리고 지난 그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셀프 공천과 서울시장 자출론 이런 것들이 당 안에서 제대로 평가되고 책임되고 해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다시 또 출마로 이어지고 있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책임론 이런 것들이 나왔고 실망감이 있었다면 오히려 그 심리가 박용진 후보에게 쏠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근데 그럼 왜 안 쏠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안으로 그 마땅한 대안으로 제가 뭐 인식되거나 그 위치를 매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스스로의 어떤 뭐 평가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 방식이 지금 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어떤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그 책임을 추궁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청했는데 다 지금 안 된 채로 그냥 이렇게 일방적 대세론으로만 그냥 안방 대세론으로만 가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민주당 안에서 이렇게 해서 뭐 강력한 지도부를 세울 수 있다. 일방적 지지에서 지도부를 세웠다. 근데 그 지도부가 민심도 얻어서 갈 수 있느냐. 지금 민심을 얻어서 가고 있는 전당대회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반성해야 되겠지만 반성점이 많습니다. 투표를 안 하고 있는 당원은 둘째치고 투표를 한 당원들의 투표 결과만 가지고 질문 2가지만 좀 드려볼게요. 네. 하나는 강훈식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중도 사퇴하기 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박용진 후보가 20 내지 21%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었고 강훈식 후보가 4 내지 5%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강훈식 후보가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후보의 그 득표율은 별로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흡수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자체 분석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면 흡수는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그러면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강훈식 후보표가 박용진에게 와야 된다고 하는 거의 전제는 강훈식 후보가 박용진을 지지했거나 혹은 뭐 지지층이 겹치거나 뭐 이런 걸 전제를 하시는 건데 강훈식 후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 없이 그냥 일방적 사퇴였거든요. 그러니
우리 당내에서 이제 원했던 어떤 그 단일화를 통한 세대 교체의 분위기 그리고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대안 세력들의 형성 이런 거 다 이제 이번 선거에서의 그 뭐 단일화 효과 또 사라진 거고 잠재적으로 미래 세대의 구축도 얻을 수 없게 된 거니까요. 그 당연히 뭐 투표에서 박용진에게도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호남 경선이 있었는데 연고가 있는 전북 지역이라든지 예. 이런 데서도 그렇게 그 우리 박용진 후보의 그러니까 득표율이 높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좀 그 대단히 그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좀 약간 한계가 있다. 이렇게도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대명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 체념을 뛰어넘어 보겠다라고 했던 게 제 출사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그 벽을 지금 넘고 있지 못하는 측면에서 스스로도 돌아봐야 될 지점이 있고 당 내적으로 평가해야 될 지점이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어대명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강조가 됐으니까 여기서 뭐 굳이 다시 그러니까 질문에 올릴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스스로의 한계라고 한다면 뭘 설정을 하세요? 민주당이 지금 봉착해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박용진이 뛰어넘을 수 있어? 박용진이 해결할 수 있어? 그냥 지금 해오던 방식대로 해오던 인물이 대표해서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라고 보고요. 그 박용진 스스로가 전당대회 이전에 혹은 전당대회 중에 민주당의 어떤 뭐 미래로 혹은 현재 민주당의 현재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과 지도력 이런 부분들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수없이 듣고 있는 건데 박용진은 아직 시간이 있잖아. 박용진은 아직 이걸 미래가 있잖아. 젊잖아 뭐 이런 거. 뭐 그런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가 지금부터 그 민주당의 미래를 구축하고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박용진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당내 조직, 기반,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의 스크럼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요청과 촉구는 많이 듣고 있고요. 저의 이후 진격 방향 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이런 데서는 좀 다른 결과 나올 거라고 혹시 기대하십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지금 언론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보면 서울에서는 근소차이지만 이재명 후보를 이겨요. 부울경에서도 상당히 근소차예요. 그리고 뭐 고연령층 뭐 60대 이상에서는 박용진이 또 앞서요.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시겠지만 민주당의 국민 여론조사는 이른바 그 타당 지지자들 스윙보터층들은 빼고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만 무당층만 가지고 사는 거라서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은 있기 때문에 큰 반전이 기대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아무튼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 바로 세우기 공동선언을 제안하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페이스북에도 뭐 공표를 해놨습니다만 셀프 공천 방지를 위한 공천권 내려놓기, 예. 당의 의사결정 존중을 위해서 팬덤이 악성 팬덤 혹은 정치 훌리건이 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그 정치 훌리건 좌표 부대 뭐 이런 막 욕설 문자 날리도록 조성하고 또 혐오하도록 하고 뭐 수박이니 뭐 이런 단어를 쓰도록 하는 그런 분들과는 뭐 결별을 아예 선언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당대표의 최고위원들 뭐 줄 세우기 혹은 뭐 공동 캠페인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심지어는 배제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뭐 홀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몇 번을 찍고 짝수는 몇 번 찍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군가를 배제시키기 위한 이렇게 투표 1인 2표니까 이거를 다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적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단하자. 그리고 특히나 당원들을 대상화하는 당원 투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당원 투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무위원회가 전국 대의원 대회의 의결보다 권리당원의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내용의 당원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어제 사실은 그제 이 상황을 파고 어제 제대로 지금 봤거든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신설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당의 의사결정 최고의 방법,
최고의 단위라는 거죠. 이 투표 행위가 이렇게 되면 멀쩡하게 이렇게 있던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전국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최고의 의사결정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바뀌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결정인데 이거를 심지어 당대표 후보인 저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몰랐어요. 지난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이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시간도 부족했거니와 이렇게 임박하게 이런 문제들을 쉽게 결정하나? 라고 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를 너무나 쉽게 지금 신설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당원 투표들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로 어떤 거였냐면 뭐 위성 정당을 만들 때 그리고 무공천 당원 당규를 개정할 때 그러니까 정치인과 당 대표가 수기하고 책임 있게 선택해서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활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당원 그 지도자가 책임져야 될 문제를 당원들이 짊어지게 되는 그런 형국을 낳았는데 이게 좀 치명적인 결과들을 낳았거든요. 위성 정당과 무공천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민주당이 선거 패배를 하게 되는 심지어 서울은 이제 열세 지역으로 험지 지역으로 전환해 버렸고 부울경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의 싹쓸이 당했거든요. 예. 이런 악영향을 가져오는 일들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개정 사항에 보면 그 당의 진로 그러니까 뭐 합당이나 이제 당을 없애는거나 이런 등등의 진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당원들이 일정 숫자에서 요구하면 그걸 다 사실상 거의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당의 어떤 민주적 수기 과정이 없고 근데 오히려 대의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기 과정과 절차적인 민주성을 지키는 건데 이 대의제의 보충적인 형태로서의 직접 참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대의제인 그 대의원 제도를 아예 이제 잡아먹어버리는 대의제를 잡아먹어버리는 방식으로 이게 들어와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어느 조직이나 그러니까 최고 의결기관은 원래 그 회원 총회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할 여지는 없습니까? 제가 당무위의 요 주요한 그 관계자한테 아침에 통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냐 했더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총회는 있었는데 그동안에 진행되던 그러니까 당원 투표는 있었는데 이 당원 투표가 당원상의 근거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였다. 그럼 이전 전당원 투표는 그 당원의 근거 없이 당규상만 있었던 거죠. 당규상만. 예. 그래서 그렇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문제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와 단위를 변경하는 건데 그거를 너무 지금 당원들의 어떤 그 의사 확인이나 당내 절차 과정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게 아마 이번 수요일 날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난다고 그러지만 중앙위원회 그냥 찬반 투표예요. 온라인 찬반 투표. 내용도 잘대로 수기되지 않은 채로 어떤 그 토론도 없이 진행돼야 되느냐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그리고 여러 우려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늘어놓고 있는 우려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우려들이 쭉 있을 텐데 이거는 이른바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가 좋은 제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도부에게도 상당히 악용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위험한 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라서 좀 면밀하게 절차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탄핵도 여기서 결정하고 그 특검도 여기서 결정하고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보다 원하는 거는 다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일부의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당의 운영을 의사를 결정하고 과대 대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뭐 대의원이나 관리당원이나 일본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호소의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대명이 거의 굳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내 실망감, 호남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불신임 이렇게도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권리당원에서 그다음에 전국 대의원에서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 얼마든지 반전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박용진은 지금 조금 뒤처지는 1000m 달리기 경기의 2등 주자다. 그러면 이제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 스퍼트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민주당의 오늘을 위해서도 박용진에게
지지해 주시고 박용진에게 투표해 주시고 권리당원 동지들 그리고 주변에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아는 분들은 이번 투표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당대표 후보였습니다.